제목은 이제 안중근 그분은 누구인가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하신 유영렬 강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렬 교수님은 전주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982년부터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30년간 공직하셨습니다. 고려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육삼동지회 부회장,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시고 2019년부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장, 안중근 의사 숙모회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유영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중근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운동 이전에 안중근 의사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성장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안중근 의사는 1876년에 우로 개방이 됐죠. 한국의 일본에 의해서. 그 3년 뒤 187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중근 의사 부친은 개화파 인물이었는데 박영료가 선발한 일본 유학생 70명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실패 후에 안중근 의사 부친은 신변으로 위험을 느껴서 가족들을 데리고 황해도 해주를 떠나서 신천 청계동 산골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6살이었고 이후 8, 9년 동안 서당에서 전통 학문인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학문에만 힘써서 문양에 흐른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가 되기보다는 항우와 같은 호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타기와 사냥하기, 또 술 마시기와 춤추기를 즐기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94년 동학도들이 반가를 부수고 인가를 약탈하자 부친이 조직한 신천의병의 선봉장이 되어서 동학토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동학도는 지금 동학운동은 동학농민운동으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파하는데 그 당시는 정부에 항거한 하나의 포벌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죠.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학문의 토대 위에 무인의 기질을 가진 문물을 겸전한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안중근 의사는 동서문화를 겸전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부친은 동학토벌 당시에 동학군으로부터 빼앗은 양곡을 불량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895년에 고위 관리들이 그 양곡이 자기들 것이니까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곤경에 태어난 안중근 아버지는 서울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천주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세 때인 1897년에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인 신부 윌렘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양 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의사는 동양의 유교 문화의 토대 위에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수용해서 동서 문화를 겸손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의사는 문무 겸전의 인물, 동서 문화 겸전의 인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중근의사의 전도 활동과 대학 설립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중근의사는 21살 때부터 5, 6년간 천주교 신부를 도우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다니면서 전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안중근의사는 천주교의 전도와 한국인의 개명을 위해서 한국에 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안중근의사는 윌렘 신부와 함께 서울에 가서 위텔 주교에게 천주교 전도와 한국의 개명을 위해서 한국에 대학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위텔 주교는 한국인이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천주교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안중근의사는 서양 종교는 믿을만하지만 서양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말 배우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왜 외국어를 배우다가 그만두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안중근의사는 장차 우리나라가 잘 되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안중근의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설립을 시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안중근의사는 전도 활동에 열성이었습니다. 예컨대 안중근의사가 항일 독립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주 죽을 고비에 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안중근의사는 2명의 부대원들에게 죽어서 천당에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전도에 열성적이었습니다. 그 대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피치 못한 상황에서 신부 대신에 세례를 주는 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다음에 안중근의사의 의협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의사는 누구보다도 의협심이 강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협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사는 전직 고관이 천주교 신도인 옹진군민의 돈을 빼앗아간 사건이 일어나자 신도 대표로 뽑혀서 서울에 가서 전직 고관들을 만나서 그 돈을 되돌려주도록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는 해주 지방대 장교가 천주교 신도의 아내와 재산을 빼앗아간 사건이 일어나자 역시 신도 대표로 뽑혀서 힘겨운 법정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의사 자서전인 안흥실 역사를 보면은 안중근의사가 여러 가지 의협 활동을 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의사는 천주교 신도로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불의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한
의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강요해서 한국의 영유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당시 26세의 안중근 의사는 조국이 독립이 될 때까지 술을 끊기를 작정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술 끊는 사람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술 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립될 때까지 술을 끊기라고 역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마디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민주운동을 전개한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한마디 여러 가지 운동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차례야 두 가지 운동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독립운동을 전부 했어요. 예를 들면 애국 계몽운동을 했고 항일 부장투쟁을 했고 또 항일 의열투쟁을 했고 또 항일 재판투쟁을 했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의 애국 계몽운동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산둥과 상해로 가서 한국인 유력자를 만나서 중국의 항일운동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 산해 천주교 성당에 갔다가 거기서 프랑스인 신부 르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르각 신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신령장성하는 것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귀국 후에 산골 신천에서 나와서 대도시 평양 남쪽에 있는 진남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가산을 들어서 두 개의 학교를 세워서 학교 교육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운동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약수국가에 하듯이 당시에 일본이 한국 정부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한국 경제를 장악하려고 하자 1907년에 전국 각지에서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당시 안중근 의사는 서북지방의 국채 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안중근 의사는 학교 교육운동, 또 민중계몽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등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운동, 곧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중근 의사는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대체로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만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동의회를 조직하는데 동의의자는 옳은 의자입니다. 옳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동의회를 조직하는데 일본 천황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요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죠. 이토는 한국이 통감이 되어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일본인 차관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통괄하고 또 한국 군대를 해산해서 사실상 대한제국은 1907년에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왕이 일본의 손아귀에 있고 또 일본의 차관의 실제 정치를 다 하고 또 군대도 없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망하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상 고종이 퇴위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중으로서는 항일 독립투쟁을 항일 무장투쟁을 결심하고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중으로서는 연해주에서 엄인석, 김주룡과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그들과 함께 동포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해서 많은 의군을 모집하고 또 의원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금을 통해서 독립운동 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합니다. 의를 같이 하는 회회, 동의회를 조직합니다. 일본 첩보기관도 안중근은 김기룡, 엄인석 등과 동의회를 만들어 최재형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청년들의 두목이 되었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의 주도하에서 동의회가 조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의군의 국내 진공작전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회가 조직한 군대가 대한의군입니다. 보통 학계에서는 연해주에서 그런 의군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연해주 의병이라고 학계에서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에서는 동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이 의군을 동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안중근에서는 동의회가 만든 대한의군의 위원장이 되고 또 의형제인 엄인석을 좌영장이 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항일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엄인석이 이끈 300여 명의 대한의군은 1908년 여름 2개월 동안 국내 진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대한의군은 처음에는 상당한 전과를 거뒀으나 그러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마르게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무장투쟁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등의 반대로 무장투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 의병은 전투 장비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순수한 민중 집단이었습니다. 국내 의병은 순수한 민중 집단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대한의군은 거액의 군자금을 모아서 근대적인 전투 장비를 갖추고 근대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흔히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의 공호동 전투를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고종이 폐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1907년에 한국이 사실상 독립을 상실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중근 의사는 1908년에 조직한 대한의군을 독립군으로 보았고 대한의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독립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도 독립전쟁으로